창업 이야기 8번째 시간, 왜 전문점이어야 하는가? 이 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방문했던 가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게는 우동 전문점입니다. 한 그릇당 13,000원 정도 하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와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이 8분 정도 계셨고요. 오픈형 주방이라 주방 안이 잘 보였습니다. 조금 더운 날씨였는데 좁은 주방에 젊은 사람 둘이서 정신없이 삶고 굽고 튀기고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보기가 안쓰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과연 토핑도 푸짐하게 우동이 나왔는데 맛은 차치하고 45분 걸렸습니다. 두 번째 가게는 근처에 있는 국밥집입니다. 가끔씩 관광버스도 들어서는 나름 유명한 곳이죠. 점심때가 지나서 손님들이 거의 없을 때 가기는 했지만 주문하고 1분 만에 이렇게 상이 다 차려졌습니다. 밥하고 반찬은 기본 세팅되어 있으니까 국통에 있는 국 떠 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관광버스에서 45명 일시에 내려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게 국 뜨는 사람 한 명만 더 붙으면 되는 거거든요. 음식점 하시면 두 가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내놓을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까? 쉽게 만들 수는 있는데 맛이 없다, 뭐 이런 경우라면 볼 필요도 없죠. 장사 안 됩니다. 반대로 맛은 있는데 만드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일단 돈이 안 됩니다. 우동집에서처럼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점심때 얼마나 팔 수 있겠어요? 서빙까지 포함해서 4명 정도가 일했던 것 같은데 월세, 재료비, 인건비 다 띄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요. 구조 자체가 돈 벌 수 없게끔 짜여져 있는 거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일일이 조리하는 토핑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니까 레시피가 복잡해진 거예요.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동 시켜본 적 있으시죠? 주문하고 돌아서면 다 됐다고 부릅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면. 점심때 45분씩 기다려본 이 손님들이 다음에 그 집 가겠습니까? 두 번째, 돈이고 뭐고 일단 다 떠나서 메뉴가 많거나 레시피가 복잡하면 개고생합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기다리는 손님들이 그 짜증스러워하는 얼굴을 헐크덜기 보면서 주방에서는 죽으라고 만들고 있는데 속도는 안 나고 그 와중에 손님들 문 열고 또 들어온다. 환장합니다. 어서오세요 이 소리가 입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이렇게 2시간 정도 일하고 나면 그야말로 진이 쭉 빠집니다. 손님이 없으면 없어서 걱정, 단체로 들어오면 쳐내지 못할까봐 걱정. 이래서야 장사가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국밥집은 쉽게 만드는 것처럼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힘들게 준비하고 오픈해서는 쉽게 내놓는다는 말입니다. 밤새 육수 준비를 했더라도 오픈해서는 떠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방식으로 가야 장사가 수월합니다. 음식은 무조건 쉽고 빠르게 나가야 됩니다. 특성상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없는 음식이라면 종목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장님도 좋고 손님도 좋고 서로가 좋기 위해서는 빠르고 맛있게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메뉴에 집중하는 전문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짬뽕 먹고 싶을 때 일부러 찾아가는 중식당이 있어요. 메뉴판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리는 탕수육 하나밖에 없고요. 짜장면이 메뉴판에 있지만 여기서 짜장면 먹는 사람 저는 딱 한 번 봤습니다. 짬뽕 하나에 집중하는 말 그대로 짬뽕 전문점입니다. 짜장면 안 나가고 요리 못 팔아도 장사 잘 됩니다. 손님 많아요. 당연히 주문하면 빨리 나오고 특히나 국물 맛이 아주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식당은 건더기보다 국물로 승부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자, 명실상부한 전문점이 되기 위해서 메뉴는 단출하고 음식의 최종 조리 단계는 심플하고 맛은 있어야 하는데 말이 쉽지 이게 결코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 방향으로 1cm라도 더 나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셔야 됩니다.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유심히 보니까 녹이슬은 무딘 도끼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답니다. 보고 있자니 딱해서 나무꾼에게 도끼날을 좀 갈고 일하는 게 낫지 않냐고 하니까 나무꾼이 그러더랍니다. 쉼없이 일해야 나무 10개를 벨 수가 있고 그래야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도끼날 갈 시간이 어디 있냐고. 들어오는 주문 쳐내기에만 정신이 팔려 일하신다면 우리도 나무꾼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국물 한 숟가락 마시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도록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우리도 날을 갈아야 됩니다. 제가 15년간 장사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출근하는 사장님의 발걸음은 무조건 가벼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가게가 되기 위한 3가지 실천사항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장에서 경쟁력 없는 메뉴들을 전부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고기에서 맛없는 부분들을 도려내면 맛있는 부분만 남죠. 가게에서 경쟁력 없는 메뉴들을 없애면 경쟁력 있는 메뉴들만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일이고 멀리 봤을 때 이게 성공의 토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걸 찾는 분들이 가끔은 계신데 메뉴판에서 없애자니 찝찝하기도 하고 약간 두렵기도 하시겠지만 특별한 손님까지 고려해서 메뉴를 구성한다는 그 자체가 비합리적인 겁니다. 주문 들어올 때 짜증나는 메뉴가 있다면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것도 정리하시는 게 좋겠어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마트나 편의점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비인기 품목은 가차없이 쳐내고 그 자리는 신상품으로 채웁니다. 5년 후에도 지금의 모습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품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사라집니다. 남들은 취급하지도 않는 매장에서 이미 사라졌어야 할 메뉴들을 움켜쥐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재료를 사용하지 말 것. 의미 없는 반찬을 빼는 건 기본이고 이런 재료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라면 끓이실 때 계란만 넣어도 국물 맛은 조금 탁해집니다. 해물탕 드실 때 시원함이라고는 실종된 국물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료가 좋다고 5만 가지 다 넣으면 결국은 잡탕됩니다. 많이 넣기보다는 재료를 엄선해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 같습니다. 셋째, 동선을 최적화할 것. 메뉴가 줄면 동선도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조리기구나 기계 설비의 배치까지 정밀하게 세팅하셔야 됩니다. 음식 만들 때는 단 한 걸음이라도 움직임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십니까? 커피가 맛있기 위해서는 우선 잔미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맛이 드러나요. 좋은 거래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맛과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 모두 쓰레기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생태치페리의 다음 이 말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완벽함이란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완성된다. 장사가 행복한 나를 위해. 감사합니다. Silently knowing, desperate smiles